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 계실 겁니다. 또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각자만의 이유로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또 어떤 분들은 힘든데 내가 힘든데 왜 힘든지 모르겠어.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저도 많이 힘들어 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다 만족스러워 보인다, 힘든 게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해십니다. 저도 힘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사연을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양한 이유로 각자의 상황에서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반성을 하거든요. 제 자신을 계속 되돌아봅니다. 돌이켜봅니다. 뭘 잘했나, 뭘 못했나. 그러면서 이제 뭘 못했던 것들, 힘들었던 거를 이렇게 돌이켜보거든요.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솔직히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이런 힘든 상황을 겪어야만 했지? 진짜 생각만 해도 그때는 짜증난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더 냉정하게 한 단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떠냐? 이게 나에게 필요했던 고통의 순간이었구나. 내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내가 안티프레지를 하다면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그럴 순간이었구나. 이런 걸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왜 했을까?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 다음에 또 고통스럽고, 아무튼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돌이켜 보니까, 잘 넘기고 보니까 최고의 경험이었다. 정말 이건 깨달음의 순간을 나에게 주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 인간관계죠. 정말 저도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 봤거든요. 정말로 힘들죠. 정말로 최악의 사람을 만나면은, 근데 이건 여러분 안타깝지만 상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최악일 때는 이 사람에게 내가 최악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누군지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인생에서 진짜 최악이었던 사람 있나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딱 한 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겪어본 진짜 최악의 인간. 정말로 최악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내가 겪어야만 했지? 제가 그걸 이렇게 곱씹어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이거는 진짜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그 최악의 상황을 이 최악의 인간한테 다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운으로, 어떤 관계라는 게 우연이잖아요. 우연이 시작점이어도 그 과정 속에는 내가 이거를 방지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악화되는 걸 막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인간관계가 악화되냐면은 끊어내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끊어내는 고통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고통이 작을 때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잠재적인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메타인지가 낮고 통찰력이 낮고 실천력이 낮아서 문제를 계속 키운 거죠. 나쁜 인간관계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집단에 들어갔는데 그냥 나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로. 너무 괴롭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나, 이거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관계를 끊는다는 거에 대해서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냥 이 관계는 계속 가야 되고, 이 관계는 계속 가야 되고, 근데 그 끊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중에 이 관계가 악화됐을 때 이 고통이 10배가 커질 수 있다는 거는 나중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통을, 그것조차도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뇌를 되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뭐 최악의 인간관계 하나 빼고도 뭐 작은 나쁜 인간관계도 많겠죠. 그걸 다 되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은 솔직히 부족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은 저 사람한테 오해의 소지를 줬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말로 돌이켜 보면은 그 아까 말한 최악의 인간관계는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작은 나쁜 인간관계도 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내가 이만큼 충분히 성숙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이만큼 인생의 깊이를 알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내가 그 관계에서 얻은 힘을 통해서 다른 좋은 사람들과 더 깊어진 거거든요. 나쁜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좋은 사람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좋은 사람들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정말로 최악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뭐 1시간도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두 가지, 오늘은 두 가지. 그 최악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거는 무엇인가?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내가 발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고통스럽지만 가장 빨리 끊어내는 건 어느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가? 결국 이게 문제가 커지거든요. 외면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를 끊는 게 그것조차도 여러분 괴롭다니까요. 근데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야 됩니다. 그냥 운이 없었던 거가,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우연이기 때문에 정말로 운이 없었던 경우도 있을 건데, 그 운을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죠. 불운이죠, 불운. 그 불운을 극복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픈 거. 이거는 너무, 지금 아픈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작게는 뭐 근골격계 질환부터, 뭐 그다음에 정신 관련 질환부터, 그다음에 뭐 심장이 아픈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는 너무 안타깝지만 암에 걸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누나 친구인데, 쌍둥이 엄마라고 저희 엄마가 부르는 누나 친구가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누나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을 때 엄마랑도 친해갖고 쌍둥이들 데리고 누나가 없는데도 저희 집도 놀러 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말기암이라고, 사기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애기들도 있는데 쌍둥이인데. 아유, 그러니까 정말 아픈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정말 많으십니다. 근데 뭐 정말로 너무 아픈 분들은 제가 솔직히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또 아픈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오늘 아픈 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유전적 질환이라든지 너무 이게 악화된 게 심해서 말기 상태여서 손쓰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분들은 빼고 조금 많이 아픈 거랑 초기에 아픈 거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흉 수술했잖아요, 작년에. 진짜 힘들거든요. 기흉 수술은 해봐서 그 힘듦을 겪은 분들이 알아요. 이게 회복도 엄청 힘듭니다, 진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두통 질환 때문에 정신과 약도 많이 먹었죠.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지금 도수치료 열심히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자목에서 조금 더 진화돼서 거북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 허리입니다. 최악이에요. 자, 선생님이 최악이래요. 그래서 그 도수 치료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근육을 푸는 것도 있지만 운동 중심의 도수 치료들이 있거든요. 엄청 괴롭습니다. 선생님들이 진짜 정말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지를 거의 빗드시는데 이러면서 합니다. 너무 괴로워요. 저는 누구보다 좀 많이 병약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러면은 아픈 게 꼭 나쁘기만 한 거냐? 너무 괴롭죠. 아픈 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픈 상태에서도 제 자신을 많이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배웠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근근골격 질환이 없었으면은 이 두통 관련 질환이 목에서 오는 거다를 평생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여러분이 굳이 왜 이런 걸 영상으로 찍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굳이 아프지 않고도 깨달으면은, 간접 경험으로 깨달으면 최고기 때문에 진짜로
돈도 많이 썼고 아픈 것도 너무 괴롭고 지금도 아파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이 근골격 질환 때문에 도수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복식호흡을 배우고 목 문제가 두통 문제랑 정말로 밀접하게 상관이 있다는 거를 몸소 배웠죠.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기 막 풀죠? 그럼 막 안압으로 두통이 옵니다. 진짜로 되게 신기해요. 막 여기를 누르는데 막 진짜 두통이 막 뇌가 터질 듯이 와요. 뇌가 터질 듯이. 아, 그런 걸 배웠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자세가 안 좋으면은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진짜 두통이 와서 내 정신이 망가질 수도 있구나. 저는 예전에 이렇게 신경 안정제 같은 것도 먹고 정신과 약을 먹었는데 그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 중에 반에서 70%는 괜히 먹었어요. 분명히 제가 어떤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거는 팩트예요. 호흡 때문에. 호흡 때문에. 근데 두통 때문에도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돌이켜 보니까 그거는 다 근골격계 질환. 왜?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목이 뭉치거든요. 이게 너무 뭉쳐서 두통 신호로 간 거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잘못 알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따져봐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부작용이 너무 심했죠.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정신과 가면 안 되겠다. 아닙니다. 약이 잘 맞는 분들은 진짜로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말 진짜 최악의 워딩이거든요. 뭐 이렇게 뭐 우울증 같은 거, 뭐 정신병 같은 거, 마음의 감기다 이런 워딩 때문에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기는 여러분 안 먹어도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을 안 먹어도 자연스럽게 면역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건데 이 프레임에 한번 갇히면은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머리 아프고 마음 아픈 게 좀 어렵죠. 근데 맹신도 하지 말지만 하면 안 되지만 또 이거를 그렇다고 정신과 약으로 되게 빨리 치료되고 정신과 약으로 되게 고통 극복이 되게 많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그냥 탁 처방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서 저는 정신과 많이 가봤는데 약을 잘 쓰시는 분들은 약한 단계부터 되게 잘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누구지 우리 PD분 중에 한 명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었는데 그 블루드림스 읽고 정신과를 바꿨죠. 그래서 5알 먹던 거를 2알로 줄였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공부 많이 하면서 어떤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더 나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통계도 많아요. 어떤 통계냐면은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나서 그러니까 뭐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 그걸 까먹었는데 이런 맥락입니다. 한번 이렇게 아프고 난 사람들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이런 조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스님 책에서 나오나요? 또 그러니까 아픔을 안고 살아라. 왜? 아플만 사람이 자기 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건강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맹신하면은 그래서 진짜 건강할 때 큰 사고 많이 나고 진짜 건강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큰 병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법정 스님은 그런 거를 이제 또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아픔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아픔을 안고 살아라. 저는 그 말이 이제 맥락적으로 무슨 말인지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병들 또 이렇게 한 번 아팠던 분들은 운동 열심히 해서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요즘에 저는 그러니까 평생을 일자목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 도수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목이 좀 뒤로 누웠어요. 그래서 한두 달만 더 받으면 되게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제가 촬영을 하면서 옛날에는 좀 더 앉아서 찍었거든요. 그럼 찍고 나면은 체중이 탁 눌리기 때문에 막 찌릿찌릿합니다. 근데 이 별거 아닌데 선생님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찍어야 된다. 이 별거 아닌데 알고 나니까 확실히 더 좀 영상을 편하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것도 그 다음에 아프면은 여러분 뭐 하죠? 식단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픈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 분들은 일단은 뭐 설탕이라든지 기름진 음식 이런 걸 줄여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채식도 많이 해보세요. 막 무조건 저거 뭐 덮어두고 채식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한 끼, 2끼를 채식으로 섞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병 고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너무 괴롭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아픈 분들은 위로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픔을 여러분이 이 아픔을 하나의 어떤 내 삶의 일부분으로 그거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이걸 낫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럼 이것도 안티프레질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팠지만 올바른 채식, 운동 습관을 잡아갖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거예요, 통계가. 암을 극복하고 난 분들이, 초기 암을 극복하고 난 분들이 막 평균寿命도 훨씬 길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살더라. 이런 조사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음식을 엄청 조심해서 먹으니까 그냥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뭐랄까 리프레시 차원에서 독서를 할 때 정말로 저는 저희 집에 책이 한 600권 읽는데 제가 안 읽은 책이 한 200권 있습니다. 왜 안 읽었냐? 어렵거나 분야가 너무 생소하거나. 근데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거는 뭐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한 실패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이러면은 읽지도 않는 책을 사서 돈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200권 중에서 30권, 40권은 나중에 꼭 읽습니다. 그 로테이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이거 내가 그때 읽었을 때 한 30쪽 읽고 재미없고 이해 못해서 포기했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해가 이렇게 많이 되네. 이거 이렇게 좋은 책이었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것들. 이거는 도전 의식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책을 이 책은 읽기를 아니에요. 이 책은 사기를 잘했다예요. 이 책은 사기를 잘했다. 그런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책에 도전했던 것들. 여기서 조금만 가지를 치면은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음식에 도전했던 것들. 제가 하지만 이건 아닌데 하지만 제가 새로운 걸 항상 음식을 도전하거든요. 그러면 열에 8, 9개는 결국에는 안 먹습니다. 근데 열에 또 1개는 나중에 계속 먹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두리안. 두리안을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과일의 왕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한 4, 5번 먹죠. 이제 나중에 맛들리면 이거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건 호불호가 있는데 코코넛 주스가 여러분 막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느끼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드시길래 제가 같이 먹어봤는데 너무 느끼한 거예요. 나 이거 다시 먹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알려주셨죠. 영준아, 이거는 내가 진짜 권유하는 건데 눈 꼭 감고 5번만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소함을 알게 된다 그래갖고 저 또 저희 교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든요. 저희 교수님도 입이 이렇게 길진 않으시거든요. 짧으시거든요. 근데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코코넛의 그러니까 너무 달면 안 되고 조금만 달고 그 느끼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 평생 이 먹는 기쁨이 큰 기쁨인데 그 기쁨을 몰랐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도전의 실패들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 실패한 것들. 저랑 고 작가님이랑 이거 괜찮다 해보자. 그래서 5천만 원 넣어보고 이거 괜찮다 해보자. 1억 질러보고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런 식으로 까먹은 돈이 한 10억 되지 않을까? 돌이켜보면 너무 아깝고 너무 짜증나고 정말로 이걸 왜 했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판권도 이런 판권은 왜 샀지? 그러면서 출간을 못한 것도 있다니까요. 어떤 거는 번역까지 했는데도 출간을 못한 것도 있어요. 너무 아깝죠. 1, 2천만 원, 3, 4천만 원 날라간 건데.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분, 저희 직원이 있을 때 옛날에 이모티콘도 도전을 해보고 나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저희가 페이스북 미국으로 키워보려고 거기에 광고비 써서 뭐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돈을 이것저것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스타일도 해보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보려고 시도만 해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돈이 많이 나갔어요.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줄줄줄 돈이 샌 거죠. 그 생각해보면 너무 이건 괴롭기보다는 너무 아까워요. 그냥 진짜 아까워 죽겠어. 그때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안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것도 돌이켜보니까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빨리 시작해봤기 때문에 5천만 원 1억 잃고 손해보고 막은 거지 이거를 나중에 이거를 시도를 했으면은 분명히 5억 10억 날렸을 거다 하는 것들이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거는 뭐 투자랑도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익을 보시는 분보다 손실을 보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뭐 투자도 좋고,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사업을 해서 직접 사업 투자도 있고,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근데 그 손해를 단순히 손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업료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고 작가님이랑 힘들었던 것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수업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근데 어떤 거는 수업료를 낸 것 치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얻은 게 없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공집합을 배운 거죠. 아, 이거는 수업료를 내었는데 하나도 못 배웠다. 그걸 배운 거죠. 그런 일도 앞으로도 있을 거다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투자를 더 넓힐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저랑 상상스퀘어랑 같이 해서 스타트업에 3억 투자했습니다. 그 창업자도 그래요. 어떤 게 리스크가 있고,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다 망합니다. 이해한다. 알고 있다. 그래도 가자. 그러니까 토탈 제 입장에서는 4억을 투자한 거거든요.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날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날리면서 거기서 또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4억을 날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눈 가리고, 아니야, 나는 주문을 외울 거야.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서 나는 4억을 8억으로 벌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또렷이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좋은 수업료가 너무 많았더라. 아, 이거는 그때 당시 너무 괴롭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사고가 터지거든요. 그거 수습하면 괴롭습니다. 너무 괴로워요. 고 작가님 특히 괴롭습니다. 근데 고 작가님도 저한테 말해주시기를, 그때 1년 전에 그 사건, 3년 전에 그 사건, 그런 게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지. 저도 너무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때는 너무 괴롭다니까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거를 수습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운 분들, 요거 하나 진짜 현실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어떤 괴로운 부분은 극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치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극복할 그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병렬로 가야 돼요. 시간이 그냥 치유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같은 것들.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려면 할수록 그게 더 상처가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용.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진짜 최고의 책인 게 뭐죠? 수용을 가르쳐 주는 거죠. 수용하셔야 됩니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그다음에 최악을 극복하는 힘. 그런 걸 수용을 해서 인내의 창을 넓혀야 되죠. 회복을 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시간이 약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실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죠.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죠.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봤어요. 아, 돌이켜보니까 시간만이 약이었구나. 이런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냐. 제가 제 지인분들이랑 얘기할 때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직접 안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경험으로 깨달으셔갖고 많은 부분을 덜 고통스럽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거든요. 실제 지인들이랑 되게 딥 디스커션을 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힘든 인간관계, 굳이 힘든 사업의 실패, 뭐 굳이 아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얘기 듣고 10,000명 중에 한 5명, 10명 정도는 더 식단에 신경을 쓰고 음식 조절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운동 더 많이 하고. 저는 그러니까 92, 3kg까지 갔다가 요즘에는 좀 체중을 올리려고 했어요. 너무 체중이 안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기운 걸린 다음에. 그래서 85, 6kg까지 올렸는데 더 올리면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조절을 합니다. 이거를 조절을 해서 제가 병약하지만 잘 견디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빨리 깨달으면 좋거든요. 빨리 깨달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큐베이션이래. 스터디언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겠지만 이거를 어떤 거는 그냥 시간이 치유해 줄 거고 어떤 거는 여러분이 3년, 5년 뒤에 이거를 돌이켜 보시면은 그때 그게 나한테 약이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아까 제가 공집합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데 스터디언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는 수업료를 내도 배우는 게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마지막 4단계 사업이나 투자 아니면 인생 도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인생에서 좀 가장 낮은 단계의 짜증남, 어려운 책 같은 거는 꾸준히 도전하자. 어려운 책을 도전을 안 했으면 저는 여기에 지금 없습니다. 어려운 책 진짜 머리통을 터질 때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너무 괴롭거든요. 그것도 그 순간엔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책을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분들, 근데 그래도 힘들잖아요. 제가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